안녕하세요, 델스고입니다. 이 영상이 6평 당일에 올라올 예정인데 6평은 잘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올라가는 날이 6평 당일인 6월 18일인데 6월 18일 기준으로 작년 수능부터 올해 수능까지를 100이라고 보면 지금 56%가 지난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 영상은 6평 이후에 국어, 수학,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시청 대상은 고3, N수생, 반수생, 노베이스 상위권 상관없이 보시면 됩니다. 봄 공부법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제 이 영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파트만 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란의 타임라인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나 책을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강의 알아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였으면 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모든 강의 책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른 강의나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가원 기출, 그러니까 6평, 9평, 수능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6평 전날에 녹음한 영상입니다. 6평의 경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여름 공부법 기본편입니다. 일주일 내로 여름 공부법 심화편과 노베편을 업로드할 텐데 이 영상의 연장이니까 일단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어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문법 개념 강의를 듣습니다. 추천하는 강의는 대성 전영태 선생님의 문법 올인원, 스카이에듀 유대종 선생님의 문법 총론, 이렇게 2개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른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국어 기출은 17에서 20, 여기에 이번 6평인 21-06까지 편의상 17에서 2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4에서 16, 13 이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7에서 21입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회차별 기출로 먼저 봐주게 될 겁니다. 회차별 기출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기출을 회차별 기출이라고 하고, 유형별 기출은 비문학, 문학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된 기출을 유형별 기출이라고 합니다. 회차별 기출을 먼저 보는 이유는 실전 연습 때문입니다. 유형별 기출을 먼저 보게 되면 나중에 회차별을 봐도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기억이 나니까요. 그래서 기출 공부가 처음이라면 회차별 기출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형별 기출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이미 기출을 많이 봤던 학생이라면 바로 유형별 기출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회차별 기출을 본다고 생각하고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유형별 기출 보는 법도 똑같으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매번 얘기하지만 단순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분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 기출 분석하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봤어도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시간 재고 푸는 단계입니다. 실전 연습을 하는 단계이고, 어떤 파트를 먼저 풀 것인지, 각 파트를 대충 몇 분 정도 잡아야 되는지 등등 계속 시험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실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70분에서 75분 재고 푸시면 되고요. 풀기만 하면 되고 채점은 아직 하지 마세요. 원래 80분인데 OMR, 가채점 등 대충 5분 걸린다고 치고 75분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기출을 보는 게 처음이 아니라면 기억이 나서 좀 더 빨리 풀게 되잖아요. 시간을 더 줄이시면 됩니다. 60에서 70분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기억에 의존해서 풀지 말고 내가 이 지문을 처음 봤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세요. 2단계는 1차 분석입니다.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고 제일 집중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하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답에 끼워 맞추게 되므로 채점을 하지 않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고 내가 실전에서 뭐가 부족했는지, 어떻게 읽었어야 됐고 왜 그렇게 못했는지 등등을 집요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또 모든 선지를 다시 보면서 이게 왜 맞고 왜 틀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처음 풀었을 땐 답이 1번으로 나왔던 문제가 2단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1번이 아니라 4번인 것 같다면 1번에서 4번 이렇게 체크해줍니다. 아리까리 하거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광펜 체크를 해줍니다. 형광펜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3단계는 채점입니다. 1단계에서의 답과 2단계에서의 답을 구분하여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채점을 하라는 의미겠죠?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답은 따로 적지 말고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세요. 이때 형광펜으로 체크되지 않은 문제인데 2단계 답이 틀렸다면 1차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 이상인 경우 1차 분석 시간을 더 늘리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다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기출 분석하는 의미가 없어요. 2단계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지치거든요. 아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늘어요. 형광펜 체크를 안 했는데 틀린 거면 이거는 분석을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단계 1차 분석 시간을 더 늘리세요. 알겠죠? 아리까리한 것들은 다 형광펜 치시고요. 2단계를 제대로 해야 실력이 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옆에 채점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채점을 부탁하고 형광펜 치지 않았는데 틀린 문항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있다면 2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시고요. 없다면 4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옆에 채점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4단계는 2차 분석입니다. 형광펜 친 부분들, 틀린 문제, 지문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줍니다. 2차 분석 단계는 1차 분석처럼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단계는 해설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틀린 문제, 지문, 그리고 형광펜 쳤던 문제,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내 풀이 사고 과정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면서 얻어갈 건 얻어가고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해설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실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5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형광펜 친 것들은 부족한 부분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마다 봐주면 됩니다. 웬만하면 1에서 5단계를 바로 쭉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나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할 경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만 당일에 진행해주고 4에서 5단계는 다음날 진행해도 됩니다. 국어를 잘 못한다면 2단계인 1차 분석에서 시간이 정말 많이 들게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분석을 제대로 해야 실력이 늘게 됩니다. 쭉 넘어가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다 못 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어 시간 단축 관련 영상은 좀 제대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게요. 일단 지금은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이렇게 17에서 20일까지 회차별로 쭉 봐주시면 됩니다.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는 마다를 추천하는데 다른 회차별 기출문제집 푸셔도 되고 EBS나 평가원에서 프린트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17에서 20일을 회차별로 보고 난 후에 기출을 좀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비문학 추천 강사는 이렇게 4분 추천을 드립니다. 꼭 풀커리를 타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필요시에만 강의 들으세요. 문학 추천 강사는 이렇게 2분 추천합니다. 강의를 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엠 문학편이라는 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14에서 16 기출도 주 1에서 3회 정도 섞어서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강의를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강의를 꼭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바로 14에서 16 기출을 회차별로 풀어보고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차별 기출로 14에서 20일을 한번 쭉 봤으면 14에서 20일 회차별로 몇 번 더 돌리셔도 되고요. 굳이 회차별로 더 볼 이유는 없겠다 싶으면 유형별 기출을 쭉 풀면 됩니다. 13 이전 기출은 지금과 문제 형식이 달라서 회차별로 풀 필요는 없고요. 유형별 기출 문제집을 통해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을 몇 회독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회독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많이 봐서 그럭저럭 설명이 되는 건지 처음 보는 지문에도 적용되는 논리인 건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유형별 기출하면서 EBS 문학 정리 그리고 문법 이렇게 2개는 적절히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EBS 문학 추천 강의는 이렇게 3개 추천합니다. 다른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대성 강사분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입시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BS 문학 같은 경우는 EBS 본 교재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강의에 있는 강의 교재를 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한 강의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강의를 들으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다담 800제 푸시면 됩니다. 문법은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국어에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은 가능하면 최대한 확실하게 잡아보려고 해보세요. 시간 단축, 안정감 등등 문법은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이렇게 기출, EBS 문학, 문법까지는 필수 커리큘럼입니다. 국어는 강사 선택보다도 혼자 스스로 피드백하고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여기 밑줄을 그어야 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다 붙여가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실전에서 그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편 내용입니다. 이번 6평, 5, 6등급 이하는 이 영상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조만간 노베편 영상을 만들 테니까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편 내용을 이미 다 끝낸 학생이 있겠죠. 그럼 이제 심화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주일 안으로 심화편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학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6평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형 6등급 이하인 경우 진지하게 나형으로 돌릴지 말지를 고민해보세요. 나형 5, 6등급 이하인 경우 이 영상 보고 조만간 올라올 노베편 영상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나형 3등급 이하, 가형 4, 5등급 이하는 센을 푸세요. B스텝만 푸시면 됩니다.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파트는 패스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푸세요. 나형은 수원 수투 확통센, 가형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가형도 수투 센을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데 센이 어려워서 못 풀겠다? 그럼 필요한 파트만 기초 강의를 들으세요. 다 모르면 다 들어야 되겠지만요. 기초 강의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 고르시면 돼요. 나형 1, 2등급 그리고 가형 1에서 4등급이면 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푸셔도 되고요. 너무 쉬울 것 같으면 패스도 가능합니다. 바로 개념 강의나 독학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개념 강의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학서는 한은수, 수학의 명작, 인투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독학서는 이미 예전에 인강을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이거나 인강보다는 책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인강 보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이런 학생에게도 독학서를 추천합니다. 등급으로 딱딱 나뉘는 건 아닌데 대충 6평 기준으로 나영이면 1, 2등급, 가영이면 1에서 4등급 정도에게 권장합니다. 셋 다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셋 다 매우 좋은 독학서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멘토링을 할 때 학생에 따라서 셋 중 하나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따로 올려볼게요. 듀토라이트나 기출의 파급 효과 같이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고 싶은 독학서가 있기는 한데 제 돈 주고 사서 영상을 만들기는 좀 아깝고 만약 협찬을 받으면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학의 바이블이나 풍선자로 독학서 대체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책들은 기초 강의 포지션의 책입니다. 기초 강의 대신 그것들을 보셔도 됩니다만 기출을 다루는 개념 강의, 독학서의 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개념 강의를 보고 독학서를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것저것 추천하긴 했습니다만 뭘 하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좌면 솔직히 탑급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강의 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겠죠. 개념 강의나 독학서를 볼 때 꼭 문제를 미리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미분을 해야 되고 왜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나중에 실전에서 고난도 문제를 만나도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맨날 필 가는 대로 풀면 그날 컨디션 따라 잘 풀었다가 못 풀었다가 하게 됩니다. 내 풀이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인지를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영상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강의나 책을 보면서 나와의 풀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내 풀이와 해설이 다르다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풀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풀이가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편한가를 또 생각해보세요. 내가 놓친 생각이 있는지도 생각해보시고 내가 여러 풀이를 둘 다 생각했는데 하나를 선택한 건지 하나의 풀이만 떠올라서 그걸 선택하는 건지 등등 이렇게 좀 제대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고 채점, 편하게 썰 보기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본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풀이를 생각해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어 기출 설명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기출을 볼 때 적용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집을 골라서 혼자 기출 분석을 또 하면 됩니다. 기출 문제집으로는 이동훈 기출 문제집, 인투더 트리플 기출 이렇게 둘 중 하나 고르는 것을 추천할게요. 둘 다 여러 풀이를 넣어두었고 깔끔합니다. 둘 다 좋아요. 트리플 기출이 조금 더 가독성이 좋고 해설이 친절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택 1 해서 푸시면 됩니다. 평가원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까지가 기본편의 내용입니다. 나영이면 이걸로 1등급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영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기본편 끝나면 바로 심화편 넘어가시면 되고 심화편에서는 엔제와 실모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일주일대로 영상 올릴 생각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어입니다. 저는 수능 영어는 노력만 하면 오른다고 생각해요. 영어는 안 해서 안 오르는 거지 해도 안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커리큘럼은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단어랑 듣기를 기본으로 해줘야 됩니다. 단어 같은 경우는 단어장 2권 70% 외워주면 됩니다. 추천하는 영단어장은 강동태 영단어장,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어휘끝 수능 이렇게 3개 추천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진짜 모르는 5, 6등급 이하는 어휘끝 고교 기본편 보고 위에 단어장 2개 모시면 됩니다. 듣기는 듣보잡이라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듣기 강의를 듣는다거나 다른 책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듣기는 평소에 가끔 하나 틀리거나 다 맞는 분들은 따로 듣기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어도 이미 단어장의 70% 이상은 알고 있는 것 같다면 바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문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요. 추천하는 강의는 이렇게 2개인데 대성, 이영수 선생님 구문 20수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괜찮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군대 구문 강의는 본인에게 잘 맞는 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강사분 고르시면 되고 굳이 구문 강의를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문 강의를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문장 읽기를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문 강의를 한번 돌린 후에 복습하면서 구문 강의에 있는 모든 문장을 2단계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EBS를 하시면 됩니다. 영어 EBS는 선별 이런 것까지 보는 걸 포함해서 수능까지 4, 5회독 정도 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대략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뭐 3회독까지 전지문을 보셔도 되고 5회독 말고 4회독까지 하셔도 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회독은 본인에게 맞춰서 하는 거지 필요하면 더 하는 거고 불필요하면 덜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편의상 위에 써져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1, 2회독 때는 혼자 해도 되고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전지문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 2회독 때는 가능하면 혼자 하는 것을 권장할게요. 근데 시간이 많거나 혼자 하기 힘들다 싶으면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1, 2회독 전지문 공부하실 때 그냥 EBS 책으로 하셔도 되고 전지문 분석서 같은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분석서로 추천하는 건 이렇게 2개 추천하는데 스팟라이트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입시 사이트 평이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다른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책 말고 강의로 보고 싶으면 조정식 선생님의 EBS 전지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3에서 5회독부터는 강의나 분석서, 변형 문제 등을 이용해서 선별된 지문들을 봐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 여유 있다면 3회독까지 전지문 보는 것도 괜찮아요. 1회독 때는 EBS에 있는 모든 문장을 2단계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충 뭉개면서 대충 이런 뜻이지 뭐 이런 거 말고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2회독 때는 EBS에 있는 모든 문장을 2에서 3단계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단계로 못 읽는 문장들은 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2회독 때부터 추가적인 강의를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강의들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강의는 필요시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기출 3개년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수학, 영어 기본편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노배편, 심화편 등등 보충 영상들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진짜로. 그리고 6평 성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평 성적이 당연히 수능 성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면 6평 잘 본 사람이 수능 잘 볼 확률이 더 높고 6평 못 본 사람이 수능을 못 볼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절대 뒤집지 못하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 여유롭다고는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그럴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기간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6평 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기뻐하시면 돼요. 정말 잘 하셨고요. 근데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공부 설렁설렁하면 9평 때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고 수능 때 등급 하나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남들 공부하는 만큼 공부하면 성적 유지하는 거고 그것보다 안 하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6평 못 보신 분들 댓글로 벌써 뭐뭐 가능한가요? 쓰고 있는 거 압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고 말하면 가능하다고 답하긴 해요. 0%나 0%가 아니냐니까요. 0.01%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13시간씩 매일 공부하면 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우에 제가 가능하다고 답을 드려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공부 안 하잖아요. 13시간커녕 8시간만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물어보시면 가능은 합니다. 제가 뭐 과학에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여러분을 믿는다기보다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가능성을 믿어요.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한 도구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종의 가능성을 믿는 만큼 인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하라는 겁니다. 공부해보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 잔소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수능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의 보충 영상, 멘탈 관리, 고1, 2학생들을 위한 영상, 계획 세우는 법 등등 수능에 도움되는 영상들 시간 나는 대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볼게요. 제가 편집자도 없고 전업 유튜버도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그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료 무료 온라인 멘토링 홍보입니다. 원래 멘토링 인원을 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멘토링 받아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겨울 봄에 멘토링 빠진 인원만큼만 몇 명 받으려고 해요. 많이는 못 받고요. 멘토링은 개개인별로 맞춤형 공부 방향 설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멘토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필수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인강책도 필수인 컨텐츠가 없는데 제 멘토링이 필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영상을 보고 혼자 가능하면 혼자 하시면 되는데 영상을 봐도 혼자 계획 세우고 이런 게 힘든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댓글 상단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료 멘토링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능까지 무료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자신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끝.